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667.60이네요. 첫 봉은 목 나고 있고요. 두 번째 양봉, 첫 봉을 완전히 감았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물 시작봉, 아래로 꼬리를 달고 위로 방향을 잡네요. 저는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현재 보이는 라인이 이런 라인입니다. 물론 좀 더 뭐 여기를 보고 끌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그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샀는데 지금 공방을 여기서 펼치고 있네요. 자, 이 부분 어디서 나와야 되냐? 자, 오늘 핵심이거든요. 만약 뭐 여기서 청산해야 되냐? 저는 여기라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이 부분 공교롭게도 이게 저가 깨지면 청산하는 거잖아요. 675.30 그리고 봉환성기군 672.25 2525 같아요. 여기도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고점을 낮추고 있고 빠르신 분들은 요게 저점이 깨질 때 여기서 그냥 음봉으로 할 때 청산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렵죠. 어려워서 약간의 우리가 이제 원칙이 90이라 그러면 10%의 이제 약간의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당장 이루어진 이 공교로운 인하를 위해서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청산해야죠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트레이딩 해보니까 여기서 청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라인을 왜 껐나요? 이 라인이 어떨 때는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저점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본 차트는 여기서 내가 왜 음봉을 맞고 양봉을 그리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왜 여기서 청산하지 않았지?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지나고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청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66.75 굉장히 크죠. 한 4.5포인트 되나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렇게 지지하고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부분을 뭔가 시시각각 때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귀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끊겠죠. 하지만 제 전략은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다가 한번 내려오는데도 다시 올라가네요. 오늘 수급 보시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자, 외국인 대량 현물 매수,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기간 뭐죠? 매도죠. 현물 매도. 오히려 이렇게 엇갈리는 날은 이런 시세가 펼쳐지듯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또 시세가 또 꼬꾸라질 수도 있고 꼬꾸라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아셨죠? 항상 뭐 여러분들 이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타이밍이 있고 좋은 타이밍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따라가서 베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하고 다른 전략을 취하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부분은 이렇게 수급이 엇갈릴 때는 차라리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장을 바라보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시장은 쿵 두드려 맞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장이 이제 제가 틀린 말씀 별로 없다 보니까 지루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이 라인이 굉장히 어떤 날은 굉장히 강한 신뢰성을 보이고 오늘 같은 날은 신뢰성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테크니컬적으로 베팅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에서 뚝 빠져내려올 때 청산을 하는데 사실 이 우리가 봉완성 기준으로 저점은 여기였죠.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테크니컬 하시는 분은 이런 데서 음봉이 그려질 때 매도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라인도 그었고 그다음 라인을 깨지면 청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 저점도 훼손되는 이 라인이 저는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맞다. 손실과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촘촘히 올라가다가 지금 아래로 깨고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하시는 분은 여기서 매도할 수 있죠,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두 개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세도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수급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은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물도 기간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 오, 이게 깨진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매도했어야 되는데 쭉쭉쭉 따라갔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자꾸 학습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급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맞아요. 오늘 수급에 힘도 없고 한쪽 방향으로 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다가 각도가 느슨했고 아래로 급하게 내려올 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틀리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매도해서 그러면 스탑은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면 되죠. 아니면 라인을 긋고 해도 되고요.
저도 트레이딩 전략 일부분일 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귀에 일기 쓸 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아래 꼬리 두 번 달았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지나간 차트를 보고. 저희는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자, 이런 트렌드 라인을 깼으니까 난 사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예. 매도를 들고 있다면 청산하는 라인인 거죠. 예. 최소한 저는 기술적이든 뭐든 매수가 되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 요런 게 있어야 매수 최소한. 예. 물론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수급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테크니컬만 보시는 분이 있고 저같이 뭐 짬뽕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꾸역꾸역 여기서 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여기서 만약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점 낮추면서 내려오면 또 매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나고 나서 만약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복귀는 예,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드려 맞고 한번 지지했고 위로 끝났기 때문에 하락은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반등이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또 이런 하락에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 수급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는 현물을 사고 선물은 뭐야 이러면서 다 때리고 있고 기관은 현물을 팔고 있고 기관은 또 선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창 사고 있죠. 그거는 현물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과 연계된 매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에서 뭐 일정하게 보진 않습니다. 예. 자, 이 정도의 장이 마무리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장이 처음 음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 네 번째 현물 시작봉. 저희 여기 매수했는데 가랜드 하다가 음봉 조절을 맞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 아니면 최소한 이런 부분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고 다음 음봉이 진행될 때 매도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라인을 그었잖아요. 이 라인을 그어서 깨져서 청산했고 이 라인이 또 훼손됐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청산하는 거죠. 이 라인을 청산한 게 맞냐? 결국 다시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간 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저점도 깼지만 아래 꼬리 두 개 달고 조금씩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래도 위도 설명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툭 해서 누가 팔았나 보지. 하지만 외국인이 엄청난 규모로 사고 있잖아. 뭐 할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선물은 계속 팔고 있어요. 봐봐. 크게 하락하고 느슨하게 반등하니까 아래로 급락하는 거야. 외국인 선물 팔고 있잖아. 말 되는 거죠. 다 지나간 차트 보고.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딩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꾸 지나간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이 급등하면 뉴스 어떻게 나오나요? 악재가 나와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와서 급나가면 뭐뭐 때문에 뒤에 조사 몇 개 바꿨는데 말이 되는 거죠. 자, 트레이딩은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봐야죠. 이유를 약간 된다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쿵 때립니다. 한번 여기서 팔고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죠. 하지만 주변 보면 변한 상황은 없다. 왜? 외국인은 계속 선물을 팔고 있고 외국인은 현물을 사고 있고 기관은 현물을 팔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럼 외국인 현물 플러스 기관 현물 마이너스 외국인 선물 마이너스 하니까 매도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스코어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와요. 그러면 라인을 끌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이 라인이 매도가 나쁜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청산하냐. 이때는 이거 올라오면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여기서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거 나오면 청산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기서 난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 여기 매수해야지. 그거는 최소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매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산하는 자리지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점 높이면서 저점 높이다가 하면 또 쿵 해요. 장은 마감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그 지수가 660대다 보니까 불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지수가 얼마였나요? 300대였죠. 지수가 더블이 나왔습니다. 더블 스코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탑로스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숫자, 그러니까 절대적 숫자로 뭐 예를 들면 3포인트면 청산, 뭐 2.5포인트면 청산.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뭐 얼마 손실을 내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근데 지금 완전히 그런 거는 무용지물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지수가 2배가 되다 보니까 같은 퍼센테이지가 2배의 스탑로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5포인트를 그냥 터치합니다.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스탑로스도 사실 그 예전에 쓰시던 거에 2배로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손익 변동성이 커지지 않냐?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지션을 반으로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포지션을 반으로 줄여서 매매하면 스탑로스를 2배로 늘려서 내가 예전에 감당해야 하는 손실과 일치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타겟 수익도 반감하겠지만 스탑로스 대비 가성비를 따져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시스템 다 안 통합니다. 엄한 데서 그 정량적, 그러니까 절대적 숫자로, 퍼센테이지가 아닌 숫자로 스탑을 거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탑이 걸립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지금 3포인트를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서 제가 볼 때는 뭐 스탑로스는 데일리로 뭐 한번 뭐 액션할 때 한 0.7에서 0.8%, 예. 그러면 300 기준으로 얼마가 되나요? 예, 한 2.5포인트 되겠죠. 600 기준으로는 5포인트 정도 되는 겁니다. 항상 시장이 변해갈 때마다 자기가 벌어야 되는 목표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실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으로 스케일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금일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